우선은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이고요. 위치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주변에 공실도 그렇게 많지 않고 1층 상권이 일단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64,450번이에요. 네, 64,450번이고 토지 면적도 76평 정도 되죠. 우리 그냥 일반적인 면적입니다. 신도시에서 일반적인 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건물의 면적도 보니까 152평 정도 돼요. 감정가가 15억인데 제가 이 물건을 신건부터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이 입찰 기일이었는데요. 입찰이 됐습니다. 신건이니까 당연히 입찰이 됐을 거고 최저가는 지금 10억 정도로 이제 한 30% 다운된 가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물건이 오늘 유찰이 됐다 보니까 이제 한 4월 23일 정도로 입찰 기일이 잡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물건은 이번 회차에 아마 낙찰이 될 것 같아요. 뭐 위치랑 수익률도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진을 먼저 볼게요. 아마 이 건물은 위반 사항이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진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건물의 후면 같아요. 건물의 후면. 주차장이 지금 건물의 후면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쪽이 1층 상가예요. 1층 상가인데 이 건물도 그렇고 이 건물도 그렇고 1층에는 전부 다 임차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건물만 1층에 지금 짐들만 좀 방치가 돼 있고 임차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뭐 경매로 나왔다 보니까 임차를 줄 수 없는 상황도 있었겠고 예전에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건물이다 보니 아마 임차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을 것 같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뒷면의 사진이고요. 1층에 상가로 되어 있고 2, 3, 4층은 주택이에요. 1층에는 지금 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는 비어 있어요. 내부는 비어 있고 아마 예전에 운영했던 임차인이 이렇게 원상복구를 안 해놓고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2층 201호고요. 그 다음에 202호. 네, 건물의 전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물 전면 보니까 옆에도 임차가 맞춰져 있고 옆에도 임차 구성이 되어 있죠. 일단 지도를 볼 건데 이 건물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도 아마 이 상권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진을 조금 더 보면 301호, 302호, 4층. 이제 4층은 주인 세대가 되겠죠. 4층 출입문이고 건물 공동 출입문은 건물 옆쪽으로 빠져 있어요. 이렇게 건물 공동 출입문이고 이렇게 시건장치 되어 있고요. 우편함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일단 사진상으로도 하자가 없는데 제가 현장 가봤을 때도 튼 하자는 없었습니다. 도면이 잘 나오긴 하네요. 제가 도면도 지금 바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잘 나오니까 일단 1층에는 이렇게 근생돼 있고 주차는 6대까지 가능하죠. 지금 2층 2개, 3층 2개, 주인 세대 한 세대니까 1대1 주차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주민들이 거주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다. 주차로 인해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구로 되어 있고 지금 제시어 물건으로 이렇게 빨갛게 친 이 부분은 아마 확장형 발코니일 거예요. 네, 확장형 발코니로 생각이 되는데 확장형 발코니는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매에서는 제시어 물건으로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 위반 사항은 아니니까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확장형 발코니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지금 2층은 투룸으로 되어 있네요. 이 투룸, 방 2개, 거실, 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현관으로 들어오면 여기 현관이 이렇게 있고요. 이 건물이 도면으로 봤을 때는 엘베가 없네요. 네, 엘베가 없는 건물이네요. 엘베는 없는 것 같아요. 건물을 보면. 그리고 3층도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3층도 지금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 주방 이렇게 현관 2개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3층도 투룸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또 넘겨보면 이제 4층인데요. 4층은 3룸 구조로 되어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3룸 되어 있고 주방, 거실, 다용도실도 이렇게 있네요. 지금 다용도실은 건물 밖으로 낸 것 같은데요. 한번 이 내용을 좀 볼게요. 다용도실에 대한 내용은 6.39제곱미터 한 2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다용도실도 제시어 물건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런 거 참조하시면 되고 다락도 있어요. 다락도 있고 주인 세대에서는 다락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일단 파주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4층에서 좀 주인이 거주하면서 2, 3층, 1층은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조용한 동네에서 거주하실 만한 분들도 꽤 있고 아마 수요층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층은 이렇게 3룸으로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룸으로 2개씩이 되어 있어요. 투룸 2개씩. 1층엔 상가. 이런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의 월세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이따가 요 1층 월세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건물이고요. 특별하게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1층 내부 이렇게 돼 있죠. 감정평가사가 들어가 사진 찍은 것 같은데 1층 내부는 전에 임차인이 사용하다가 그냥 쓰레기들 다 버리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면 전부 다 협의를 해가지고 반출을 해야 됩니다. 쓰레기 같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반출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 물건의 그 소유자죠, 소유자. 그러니까 임차인이면 임차인이 되겠고 이제 건물주면 건물주, 채무자가 되겠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물건을 반출을 하든지 아니면 법대로 인도명령하고 강제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관 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아파트 세대들이 있고 여기 뒤에도 아파트가 있죠. 이렇게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 상권이 그래도 좀 사는 것 같아요. 예, 공실은 그렇게 없고 상권은 살아있는 상권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1층에 그렇게 좀 비어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비어있는 상가들은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1층이 입점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현장 한번 가보시면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네, 토지는 이렇게 되고요. 네, 사진은 여기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나중에 수익률을 구하려면 제가 또 여기다 미리 적어놔야 되기 때문에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상가 월세를 얼마 정도 맞출 수 있는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통 상가가 이제 임대료를 현저하게 많이 못 받으면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1층 상가에서 월세 200만 나오면 수익률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이거 조금 이따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을 한번 봐야 되겠죠. 현황하고 맞는지.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일단 위반 사항으로 등재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구 수는 이렇게 5개 돼 있고 뭐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건축물 대장도 위반 사항 없고 1층 근생으로 돼 있고요. 2층 2개, 3층 2개, 4층 하나. 네, 현황하고 똑같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15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됐는데 건물 상태는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는 없어요. 엘리베이터는 없고 주차는 총 6대 가능합니다. 이 건물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봐서는.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물도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확장형 발코니는 제시의 물건으로 원래 평가를 하는데 위반 사항은 아니에요. 제시의 물건이 엄연히 보면 위반 사항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확장형 발코니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다용소실은 없는데 만들었으면 뭐 나중에 위반 사항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뭐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의 현황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임차인의 현황을 볼 때에는 경매 정보지를 보면 이렇게 다 대항력 없음으로 표시가 되고 대항력 있는 사람들은 대항력 있음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경매 정보지 한번 쭉 훑을 때는 요것만 보고 판단해도 되지만 입찰을 들어갈 거라면 이 말소기준 권리와 배당 요구 종기일을 잘 보고 비교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말소기준 권리가 2015년이니까 그 전에 전입된 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전에 전입된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없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 배당 신청을 했는지도 봐야 되겠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을 했다면 그분은 배당을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은 하나도 못 받아갑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 배당 신청도 한 것 같아요. 201호와 401호 임차인이 미상으로 나오는데요. 어쨌든 대항력이 두 분 다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명도할 때 조금 애먹을 수가 있는 게 법원에 아무런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연락처도 없고 그래서 연락이 안 돼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연락이 안 돼서 집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되어 있진 않네요. 아마 전에 임차인이 사업자를 뺀 것 같아요. 운영을 하다가
이 내용들을 한번 쭉 볼게요. 301호는 현황조사하였고 401호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내용들은 없고 이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볼게요.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일이 말소기준 권리로 되어 있네요. 2015년 2월. 네, 2015년 2월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소기준 등기액은 3억 4,200만 원이고 소유권 이전 이 땡땡님으로 증여가 됐습니다. 증여가 2021년도에 증여가 됐어요. 가압류권자죠. 가압류권자 오땡땡이 이제 경매를 신청을 한 거죠. 가압류를 걸고 2022년도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경매가 나온 사건이고요. 그리고 토지 등기부등본을 봐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근저당권 설정일이 2014년이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이 물건은 뭐 권리 분석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요. 임차인 이 두 분 있잖아요. 401호와 201호. 이분들이 아마 지금 법원에 연락처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래저래 연락처도 없다 보니까 조금 애를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그 현황 조사할 때 방문했던 집행관이 401호와 아마 201호는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유 관계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권리 분석을 하고요. 한번 위치를 살펴볼게요. 위치를. 경매 물건이 권리상 하자가 없더라도 위치가 좋아야지 나중에 임대를 주면서도 스트레스 안 받고 월세 잘 받고 나중에 이제 엑시트 할 때도 매매할 때도 수월하게 매매가 되기 때문에 입지를 먼저 보는 게 맞죠. 지금 사진으로 아까 봤듯이 여기는 지금 다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이쪽도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도를 잘 보세요. 근데 지금 이 아파트에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쪽 상권을 이용을 할 것 같아요. 많이. 요 밑에도 상권이 조금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아파트 계신 분들은 이쪽 상권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상권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 입주도 한 상황입니다. 로드뷰를 볼게요. 로드뷰. 뒤에서 보면서 쭉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다 들어와 있죠. 이렇게 아파트는 다 들어와 있고 1층에 상가 보세요. 여기 편의점 있고 옆에 아마 여기는 카페 같아요. 여기 카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물건은 이 물건이죠. 이 물건이에요. 지금 이 물건만 1층이 비어 있고 나머지는 다 1층이 차 있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낙찰을 받게 된다면 이 1층도 원만하게 임대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도 전면에는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임대가 차 들어가 있잖아요. 공실이 없습니다. 전면에. 공실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1층 임대 맞추는 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월세 수준이겠지만 이 정도로 차 있다면 월세도 그렇게 낮진 않을 겁니다. 주변을 계속 볼게요. 상가를. 상가주택은 1층 상가가 월세 얼마를 받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1층 상가를 좀 잘 봐야 돼요. 주변에 다 차 있는지. 거의 공실 없죠. 로드뷰상으로 봤을 때는 공실 없어요. 이 물건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상가주택 이렇게 밀집된 지역 한 바퀴 둘러보세요. 둘러보면 아마 로드뷰랑 같거나 아니면 한두 개 정도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실로 비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1층 상권은 합격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 이렇게 1층 공실이 없는 상권은 그렇게 드문 케이스는 아니죠. 드문 케이스는 아니다. 그래서 위치는 괜찮아 보입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위치는 괜찮아 보여요. 최고왕이 가난은 나의 가장 큰 스승님 최고왕이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가난은 나의 가장 큰 스승님은 우리 카톡방 들어와 계신 분이세요? 라방에는 처음 제가 아이디 뵙는 것 같은데 매각 사례 볼까요? 매각 사례 매각 사례도 한번 볼게요. 근데 최근에는 매각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보통 2021년 사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2021년 사례가 가장 많은 것 같고 지금 디스코로 봤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건 현재 나온 매물. 현재 나온 매물이 지금 16억에 나왔다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이 중개사들이 디스코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디스코로도 광고를 합니다. 중개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있으면 지금 이 건물이 16억에 나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6억에 나와 있는 건물 뒷면이라도 볼까요? 뒷면? 이 건물 같은데요. 소뚜껑 삼겹살. 그쵸? 소뚜껑 삼겹살이 맞네요. 이 건물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건물하고 유사하죠? 이게 16억에 나와 있다. 물론 호가겠죠. 물론 호가예요.
그리고 매각 사례를 보니까 2021년도에 14억 정도, 12억, 12억, 12억. 이 전면에 매각이 되는 게 있으면 그래도 참고를 할 만할 텐데 이 전면에 매각된 게 없어서 참고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런 것들은 그 현장에 부동산 방문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저가가 10억 조금 넘잖아요. 이거 매매로 나와도 아마 한 13억에서 14억 정도면 충분히 팔릴걸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나가 보세요. 이제 월세를 검토해 볼게요. 월세. 네이버 부동산으로 월세를 볼게요. 커피 클래스 베이커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가구 주택 월세로 봐야 되겠죠. 월세 여기 같아요. 여기 아파트 있고 우리 건물은 여기 오늘 보는 건물은 여기 이제 여기 월세 보면 대략 나오겠네요. 단독 다가구 월세로 세팅했고 아마 주택 월세가 나올 겁니다. 투룸은 2천에 75 투룸은 2천에 75 2천에 70 2천에 70 2천에 70은 받을 수 있겠네요. 투룸 여기는 엘베에 있는 게 2천에 60만원 이렇게 돼요. 투룸인가? 몇 평인지 안 써있네요. 15평이면 투룸일 건데 그쵸? 투룸이 65만원 투룸이 65만원 그러니까 최저가로 65만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계산을. 근데 70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 예상으로는. 3룸은 주인분들이 거의 거주하다 보니까 3룸은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게 1억에 70 한 층 전체 사용 이게 주인 세대인가 본데요. 주인 세대. 네, 평당가는 10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평당가 10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의견 좋습니다. 이건 주인 세대 같아요. 지금 주인 세대. 주인 세대로 생각이 되고 1억에 70이니까 우리는 한 3천에 80 정도 해볼게요. 그냥 3천에 80. 주인 세대 80만원 못 받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만 해도 340. 이제 상가 봐야죠. 상가가 월세가 잘 나와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 보면 대략 답 나오겠네요. 전면에 있는 거. 동일한 조건이니까. 와 250만원 좋네요. 18평. 근데 코너 자리라서 조금 더 이제 비싸게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아 근데 이 동네 부동산에 물건이 다 나와 있나 보네요. 아마 이 건물인 것 같아요. 이 건물 코너 자리. 코너 자리가 250만원 나온 것 같은데 거리뷰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이거네요. 아메리카노. 근데 여기가 코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코너처럼은 보이지 않아요. 창이. 이 정도는 돼야 코너라고 보이는데 여기는 구조를 조금 잘못 뺀 것 같은데. 아무튼 250. 여긴 더 센데요. 270. 권리금까지 있네요. 권리금. 여기는 옷가게인가 봐요. 옷가게. 200 이상 무조건 받겠는데요. 뒷라인은 170, 180, 180, 245만원. 작은 게 120이에요. 작은 게. 12평. 그러니까 한 칸을 반으로 쪼개놓은 게 120. 우리 지금 이 보는 상가도 조금 응용을 해본다면 1층에 상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반 쪼개면 여기도 120, 120 이렇게 받으면 240이니까 이 통을 200으로 주는 것보다 두 개 쪼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200으로 주는 케이스도 있고 어떤 분들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칸은 본인이 쓰고 한 칸은 세주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상가주택 투자할 때는 1층을 좀 쪼개서도 활용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면은 괜찮아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1층 상가는 그래도 200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도 최소 200. 잘하면 한 220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보증금 3천이겠죠. 월세 200이면. 이게 매일매일님이 장사하시니까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한 이 정도면 200만 원은 받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보증금 1억 4천에 월세는 540만 원 들어오는 거고요. 최저가를 볼게요. 최저가가 얼마였었죠? 최저가가 이 금액이에요. 근데 안에 로다주스님 안녕하세요. 최저가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돼요. 7.1%면 제가 보기에 이번에 차이는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또 최저가로는 낙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아마 흐르진 않을 것 같은데 이 물건은 2회차 때 한 3명에서 4명? 5명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금액보다도 한 11억에서 한 12억 사이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당연히 주변 시세는 봐야 되겠지만 한 이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익률이 이 정도 나오고 이 4층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월세 받아도 한 달에 한 460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거주해도 6.1% 최저가 기준으로 11억으로 볼까요? 11억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 5.8% 정도 나오네요. 뭐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얘를 80만 원 받으면 이렇게 되죠. 6.8%.
11억 기준 잡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11억 기준 잡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세요? 이제 답변 드릴게요. 혹시 아까 저한테 이 물건 댓글 달아주셨던 분 들어와 계신가요? 이건 어떤 들어와 계세요? 아까 안도미닉 님이셨구나 저한테. 아유, 네, 감사하긴요. 그래서 이렇게 저 영상 보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제가 오늘 바로 라이브 하는 날이어가지고 그냥 라이브 때 얘기하는 게 낫겠다 이래서 라이브 때 얘기한 거죠.